요즘 환율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. 정말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원화 약세 현상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,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릴게요. 자,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. 1476. 이게 뭘까요? 네, 바로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1달러를 사려면 내야 하는 우리 돈입니다. 와, 진짜 몇 년 사이엔 본 적도 없는 숫자죠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우리 원화의 상황이 얼마나 심상치 않은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또 달러만 강세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로, 엔화, 파운드, 위안화까지 그냥 전 세계 주요 통화 앞에서 우리 원화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원화 약세인 거죠. 아니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?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가장 큰 범인, 바로 금리 차이입니다.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. 여러분, 돈은요,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.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잖아요.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야, 저기 가면 돈 더 준대 하면서 미국으로, 달러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오르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단순히 미국 금리가 높아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. 사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엄청나게 힘이 센 이른바 슈퍼 달러 시대거든요. 미국 중앙은행, 그러니까 연준이 돈줄을 꽉 쥐고 있으니까요. 이런 거대한 파도가 우리 원화를 그냥 쾅 하고 덮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런데 밖에서만 파도가 치는 게 아닙니다. 우리 안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. 요즘 서학개미란 말 많이 쓰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개인 투자자분들 또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들까지 너도 나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달러를 사들이고 있거든요. 달러를 사려면 뭘 팔아야 하죠? 네, 원화를 팔아야죠.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.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게 있죠.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. 미중 갈등이라든지 세계 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불안한 소식이 들리면 투자자들 마음은 어떨까요? 본능적으로 위험하다, 안전한 데로 가자 하게 되잖아요. 그 안전한 곳이 바로 달러인 거고요. 결국 또 원화는 팔리고 달러는 사들이게 되니까 원화에겐 계속 부담이 쌓이는 거죠. 자, 그럼 원인이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? 싶으시죠? 맞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겠죠? 지금부터 누가 이 상황에서 웃고 누가 울게 되는지 한번 현실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. 이건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. 먼저 웃는 쪽부터 볼까요? 바로 수출 기업들이죠. 예를 들어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예전엔 1,200원 벌던 걸 이젠 1,400원 넘게 버는 거니까요. 완전 신나는 상황이죠. 하지만 반대편을 보세요. 수입하는 쪽은 죽을 맛입니다. 똑같이 1달러짜리 원자재를 사오는데 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니까요. 이게 결국 우리가 쓰는 물건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. 이건 정말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갑 얘기입니다. 자, 당장 연말에 해외여행 가려고 비행기표 알아보신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. 작년 생각하고 예산 짰다가는 크고 다치죠. 유학 간 자녀한테 생활비 보내는 부모님들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. 매달 보내는 돈은 똑같은데 환율 때문에 부담이 확 드러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. 그리고 이 상황이 투자자들 심리까지 막 흔들어 놓습니다. 한국 시장 이거 좀 불안한데? 싶은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더 안전해 보이는 달러 자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자본 유출이 생기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. 그럼 또 불안해서 돈을 빼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 이거 대체 언제 끝나는데? 이 질문이겠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기 그리고 중장기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지금처럼 원화가 힘을 못 쓰는 흐름이 계속될 거라는 게 중론이고요.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약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져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.
이런 좀 무서운 경고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환율 변동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환해지 같은 전문적인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달러나 다른 나라 자산에 좀 나눠두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원화 약세의 원인부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,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.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환율이 요동치는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?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.